반갑습니다. 캘리그라피를 맡고 있는 경민대학교 김상동 교수입니다. 교양 수업에서 캘리그라피를 과목으로 이렇게 정식으로 한 지가 벌써 한 3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캘리그라피 수업을 여러분의 동료와 또는 선배들이 캘리그라피 수업을 하면서 느꼈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캘리그라피가 의외로 재밌다. 또 캘리그라피가 일생에 딱 한 번 배울 수 있는 찬스가 바로 이번 학기에 여러분이 수강한 캘리그라피 과목의 특성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캘리그라피는 여러분이 대체 캘리그라피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캘리그라피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쉬운 말로 좀 여러분 교수님이 얘기해 볼게요. 캘리그라피는요 멋글씨예요. 그 글씨를 멋있게 쓴다. 근데 이 멋있게 쓰는 글씨가 어디에 쓰이느냐? 여러분들 드라마 볼 때 그 타이틀 있잖아요. 타이틀도 쓰고, 그 다음에 여러분 농협이나 이마트나 이런 대형마트 가면은 그 과자 봉지라든가 또는 이런 식품의 종류의 그 포장지에 들어가 있는 타이틀이 거의 다 캘리그라피로 써 있다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영화 제목이 가만히 보면 대부분 다 이렇게 거칠게 표현되어 있는 게 이 붓으로 쓴 캘리그라피로 돼 있어요. 왜 근데 캘리그라피가 주목을 받느냐? 여러분도 그 캘리그라피에 대해서 중요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과목을 수강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캘리그라피는 왜 주목을 받냐 하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이 손으로 손가락으로 의사표시를 하는 문화잖아요. 특히 좌판, 그 다음에 모바일에서의 손가락으로 글자를 만들어서 전송하는 그런 의사소통의 체계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차별화가 없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인간미가 없습니다. 인간미가 없기 때문에 그 인간미를 다시 살리고자 하는 것이 바로 손으로 수제 글씨를 만드는 거예요. 기계로 계속 뽑아져 나오는 것에서 우리가 왜 손만두 먹고 또 손칼국수도 먹고 그러잖아요. 손으로 만드는 제품이 훨씬 더 값어치 있게 느껴지는 세상은 기계가 많이 점령되어 있는 이 현재의 숙제입니다. 그게 똑같이 일률적으로 공장에서 나온 제품들을 사서 쓰고 입고 사용했던 여러 가지의 그 패턴들이 나는 좀 다르다, 난 다르게 표현한다 해서 맞춤형 수제 의상이 들어가고요, 맞춤형 하다못해 수제 막걸리도 나오고 수제 소세지도 나옵니다. 또 수제 맥주도 나오죠. 여러분들 그만큼 뭔가의 어떤 독특한 부분, 차별화된 부분들을 지향하고자 하는 현대인의 욕구가 있어요. 근데 그 욕구가 바로 캘리그라피라는 수제 글씨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관심과 열정이랑 합쳐져서 새로운 또 캘리그라피의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 문화가 바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한테 감동을 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 수업의 가장 큰 강점입니다. 자, 간단하게 교수님 소개를 좀 할게요. 교수님은 교수님 여기서 막 여러분들한테 교수님은 어떤 사람이다, 뭐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구구절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여러분이 네이버에 김상돈 화백, 김상돈 교수, 김상돈 만평 이렇게 한번 치시면은 교수님과 관련된 신문 기사, 교수님이 그렸던 만화, 교수님이 그렸던 만평, 시사 만평이죠. 예. 교수님이 했던 캘리그라피와 관련된 각종 기사, 자료 이런 부분들이 다 오픈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수님은 오랫동안 기자 생활을 했어요. 그 신문사에서 시사 만평을 그렸습니다. 그 네모난 사각형의 형태에서 한 컷으로 그리는 그 카툰, 그게 이제 시사만평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시사만평가로서 13년간 있다가 대학 교수 된 지 이제 13년이 넘어가고 있어요. 13년 동안 있으면서 캘리그라피는 언제 했냐? 옛날에는 전자편집이 없었어요. 그래서 전부 다 문선이라고
이렇게 나팔자를 맞춰가지고 신문을 제작하던 시기였어요. 그때는 독자가 시를 쓰게 되면은 그 시의 제목은 붓으로 써 있어요. 근데 그 역할을 교수님이 신문사에서 했던 거예요. 그래서 붓으로 쓴 그 글씨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문용어로 캘리그라피라는 문화로서의 인식을 하게 된 것이 불과 몇 년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따지고 보면 굉장히 오랫동안 했죠. 근데 여기서 교수님은 캘리그라피를 하면서 캘리그라피가 좀 일반 캘리그라피와 좀 달리 표현하고 싶다라는 부분들이 교수님이 가장 먼저 가져야 될 숙제였어요. 그래서 교수님 호가 청목입니다. 풀을 청자에다가 나무 목자, 푸른 나무죠. 쉽게 하면 상록수라고 합니다. 상록수는 어때요? 겨울에도 푸르고요, 봄에도 푸르고, 가을에도 푸르고, 그죠? 여름에도 푸르고, 사계절 전부 다 푸르요. 그래서 항상 상자에다가 녹색 녹자에다가, 예? 그래서 항상 녹색이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 교수님은 나이를 먹어요. 그거는 생물학적인 거죠. 그렇지만 열정은 젊은이 못지않게 늘 뜨거운 사람으로 살겠다라는 그 의미에서 교수님의 지인이 교수님한테 선물로 준 호가 바로 청목입니다. 근데 이렇게 장황하게 청목을 왜 설명을 하냐 하면은 교수님이 개발한 그 시체가 바로 청목체입니다. 그래서 청목체를 여러분과 함께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청목체를 연구하기 위해서 교수님이 정말 십몇 년간 쭉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완성한 체가 바로 청목 캘리그라피입니다. 청목 캘리그라피. 그러니까 여러분이 청목 캘리그라피를 배우는데 교재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교수님이 쓴 교재를 좀 소개 좀 해줄게요. 자, 여기 소개되면은 보이시죠? 보이면 15일에 끝내주는 실전 캘리그라피 써 있어요.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자, 제가 가까이 볼게요. 여기 보면은 뭐라고 써 있을까요? 청목 김상돈 이렇게 돼 있죠. 예, 그 다음에 초담 김정수 이렇게 있어요. 이분은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교수님 제자입니다. 제자. 그래서 청목체와 여성의 이 남성미 있는 청목체와 여성미가 있는 이 초담체를 통해서 이 두 가지의 글씨를 배울 수 있게끔 이렇게 준비를 좀 했어요. 근데 교수님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교수님 정말 15일에 끝내주나요? 라고 물어봐요. 이거는 정말 후라이입니다. 15일에 끝낼 수가 없어요. 근데 왜 15일에 끝내줬냐 하면은 정말 15일 동안 밤낮 없이 밥 먹는 시간 빼고 전부 다 한다로 가능합니다. 그럴 수가 없잖아요. 15주 우리가 15주가 뭐예요? 우리가 한 학기에 15주입니다. 그렇죠? 일주일에 한 번씩만 제대로만 해도 왜냐면 그 안에는 연습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연습 기간에 여러분이 열심히 한다는 가정하에서 본다면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이 캘리그라피 써서 선물을 줬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감동으로 다가올 수 있게끔 그 실력까지 만들 수 있다. 이게 이제 교수님의 여러분들한테 주는 약속입니다. 자, 그러면 캘리그라피 15일에 끝내주는 실전 캘리그라피는 어떻게 되냐? 여러분은 요거는 인터넷 서점, 인터넷 교보문고라든가 오프라인에서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이 각자 구입을 하셔야 돼요. 각자 구입을 하시고 이 책 뒤에는요. 이렇게 15일에 끝내주는 실전 캘리그라피 교재가 또 있어요. 교재라고 써요. 이렇게 해서 한 권입니다. 이렇게 해서 비닐로 이렇게 랩핑이 돼 있어요. 랩핑이 돼 있어서 이렇게 두 권짜리가 바로 여러분의 교재입니다. 그러면 요거는 캘리그라피는 방법을 알려줬어요. 쭉 보시게 되면 방법을 쭉 알려줬어요. 쭉 알려줬습니다. 그럼 요건 뭐냐? 이 대체 얇은 책은 뭐냐? 이 얇은 책은요 따라쓰기예요. 따라쓰기 뭐냐면 이제 캘리그라피를 자 보시게 되면 여기에 교수님이 쓴 뭐라고 썼어요? 결혼 나를 버리는 것 했는데 옆에 보세요. 결혼 나를 버리는 것. 요게 지금 이렇게 있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자 이렇게 글씨 쓰게 되면 여기
연하게 돼 있죠. 연하게 돼 있죠. 요걸 쓰고 요수 따라 쓰는 거예요. 왜냐면은 초보는 자꾸 이렇게 따라 쓰는 부분들을 잘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어느 학생이 여기 보니까 공간 디자인과 뭐 김선빈 학생이 과제를 낸 거예요. 그 교수님이 이 과제를 다 해서 낸 거예요. 이렇게 저 과제를 해서 냈죠. 예, 다 됐어요. 그래서 요 교재는 여러분들이 같이 사귀면 2권이 나온다는 것. 그다음 이것은 한 학기가 지나면 이걸 제출하셔야 돼. 그래서 중간고사 때는 여기 반 정도 쓰시고 나머지는 기말 때는 나머지 반 쓰셔가지고 요 책을 뒤에다 이름을 써서 제출하면은 요거는 여러분의 과제 점수로 교수님이 체크를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재료에 대해서 설명. 자, 이번엔 이제 캘리그라피 쓰는데 또 중요한 게 뭐죠? 바로 재료죠. 도구입니다, 도구. 그 어떤 도구가 필요하냐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캘리그라피를 할 때는 여러분들이 펜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펜을 쓰게 되면 펜은 쉽게 잘 쓴다. 그리고 편하다. 그렇지만 청목체는 붓으로 씁니다. 왜냐면 청목체의 가장 큰 핵심이 뭐냐면은 선에 굵고 얇고 거칠고 매끈하고 크고 작고 높고 낮고 이런 변화를 모아서 조화를 만들어가는 게 청목체예요. 그래서 그 청목체를 하는 데는 여러분이 반드시 요만한 붓을 구입을 하셔야 돼요. 자, 요만한 붓을 구입을 하셔야 돼요. 자, 요만한 붓을 구입을 하는데 이 대체 붓을 보니까 그냥 일반 문방구에서 사시면 안 돼. 그래서 교수님이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교수님이 여러분들의 인원수에 맞춰가지고 단체 구매를 해줄 수 있어요. 단체 구매를. 그래서 요 붓은 10,000원 내외입니다. 10,000원 내외. 10,000원 내외고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게 뭐냐? 먹물입니다. 먹물. 자, 요 먹물은 여러분들 옛날에 어땠어요? 벼루에다가 뭐 먹을 갈아가지고 그 붓을 가지고 뭐 서예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동양화도 그리고. 근데 지금 이제 불편하니까 제가 보시면 한번 따라 볼게요. 여기 다 갈아 놓은 거예요. 여기 기성 제품이죠. 그래서 이렇게 뚜껑을 열면은 여기 이렇게 딸면은 자 어떻습니까? 자 보이세요? 자 보이시죠? 예. 이렇게 먹물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먹물은 반드시 뚜껑 닫아야겠죠? 요거는 가격은요 한 2,000원 정도 돼요. 싸죠? 예, 쌉니다. 그 다음에 먹물을 따르면 먹물을 따를 수 있는 그릇이 필요한데 집에서 못 쓰는 그릇 있잖아요. 꼭 없어도 생활에 전혀 지장 없는 그런 그릇을 한번 찾아보세요. 뭐 깨지거나 끝에. 근데 교수님 보세요. 여기 깨졌잖아요. 여기 깨졌죠? 예, 여기 깨진 것은 우리 딸이 설거지하다가 깨트렸어요. 이 버릴 수가 없는데 이런 그릇이 집에 한두 개씩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있죠? 예, 뭐 가슴 뜨끔한 사람도 있을 텐데 이런 그릇은 버리지 말고 이렇게 재활용해서 쓰면은 아주 훌륭한 이 캘리그라피 도구가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깔판이 있어요. 깔판. 자, 이거 뭐냐면 이게 킬트지라 그래요. 이거는 한 장에 500원인가 그럴 겁니다. 이게 문방구에 팔아요. 킬트지 까만색으로 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까만색은 여기 먹물을 이 종이 보니까 지금 연습지를 제가 소개해 드리는데 이런 연습지도 이렇게 있어요. 연습지도. 그래서 이 연습지 같은 경우는 제 교수님이 인사동 가서 이 주문을 해가지고 갖고 와요. 근데 이걸 잘라 갖고 오는 거죠. 근데 연습지가 여러분들한테는 대략 한 200장 정도가 아마 소요가 될 거예요. 그래서 200장 정도면 대체 어느 정도 하냐 하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한 3,000원 정도 예상을 좀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단체 구매를 하면 한꺼번에 제가 주문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은 여러분들이 비대면 수업이라도 교수님 연구실에 와가지고 이 재료를 다 타가는 그런 날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이 학생이 어떤 학생이구나. 그것도 교수님이 여러분들한테 또
제가 설명 못할 수 있는 것도 설명 자세히 좀 해주고, 또 하나 뭐냐면 궁금한 거 있으면 또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프라인에 마스크 쓰고, 교수님도 마스크 쓰고, 그리고 또 커피도 맛있게 타가지고 여러분들 기다릴 테니까, 그 재료는 교수님 별도로 한번 공지를 좀 할게요. 그래서 우리 저기 그 클래스룸 있죠? 클래스룸에다가 이제 다 교수님이 재료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일정에 대한 것 전부 다 공지할 테니까 공지를 참고해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자, 종이를 설명하다 말았잖아요. 근데 종이는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있어요. 근데 한쪽은 거칠어요. 한쪽은 되게 거칠어요. 한쪽은 미끈해요. 근데 거친 것과 미끈한 곳에 주로 우리 미끈한 곳에 씁니다. 예? 예. 미끈한 데 쓰는데, 거친 데도 쓸 필요가 있어요. 거친 데는, 이 종이는 거친 거는 거친 글씨 쓸 때 써요. 그 미끈한 데는 일반적인 글씨를 쓸 때 쓰는데, 교수님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쓸 테니까 여기서 한번 참고를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자, 붓은요, 자, 볼까요? 붓은 여기서 먹물을 끝까지 묻힙니다. 여기서 끝까지. 그래서 붓이 이렇게 있으면 어떤 사람은 조금만 묻혀요. 그럼 어떻게 돼요? 굵게 나오진 않죠. 굵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붓은 붓 끝까지 묻힌다. 근데 왜 연습질 하냐? 연습질은 번짐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번짐에 대한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어떻습니까? 교수님이 이렇게 직접 한번 써보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캘리그라피를 잘 쓰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어요. 여러 개 있는데, 그 여러 개 중에서 이제 하나씩 이제 풀어나갈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주는 연습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수업에 대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 기초를 할 거예요. 기초하는데, 자, 이 붓 가지고 낼 수 있는 굵기가 있거든요. 이제 5단계 연습이라 해요. 5단계 연습인데 책에도 나와 있어요. 책에도 잠깐 책을 한번 볼까요? 자, 이 책에도 선을 긋는 5단계인데, 자, 여기 보게 되면은,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여기 5단계가 돼 있어요. 보이시죠? 네. 여기는 가장 얇은 선부터 두꺼운 선까지 이 붓 가지고 낼 수 있는 굵기를 다 내는 거예요. 예? 여기 이제 5단계라고 되는데, 이 5단계가 되면 이렇게 선의 굵기에 따라서 글씨가 다양하게 만들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해가 되시겠죠? 예.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처음에 붓을 잡고 하는 것이 바로 선 연습이거든요. 선 연습. 그래서 선 연습을 잘해야, 5단계 표현을 잘해야 글씨에 이제 한 글자, 두 글자, 그 다음에 세 글자, 네 글자, 다섯 글자 이상, 간단한 문장, 긴 문장, 이런 식으로 일단 이 단계별로 쭉 해나갈 거예요. 그 단계별로 하는데, 교수님은 여러분들이 쓴 걸 가지고 때때로 계속 피드백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어느 부분을 더 고쳤으면 좋겠다, 어느 부분은 더 강화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너무 잘했다, 요건 되게 개성이 있다, 뭐 각가지 평가가 있겠죠. 교수님이 아주 여러분의 글씨를 세심히 봐가지고 평가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교수님, 그러면 이걸 어떻게 평가를 하나요? 어렵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빠짐없이 제 시간대 과제를 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빠짐없이 제 시간에 과제를 낸데도 불구하고 B 플러스 이하를 받는 사람이 있으면 저한테 찾아오세요. 그럼 제가 거기에 상응한 선물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 그럴 일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은 바로 이 성실성을 기반으로 이 수업을 하셔야 돼요. 기간이 지나게 되면요, 감점이 돼요. 또 두 번째 뭐냐면은 이걸 누락을 해버렸어요. 이게 지금 온라인 수업이지만 여러분들은 수업에 참여하는 거 똑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수업에 열심히 참여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똑같이 평가한다면 열심히 참가한 사람에 대한 보상은 누가 하나요? 그렇죠? 여러분 입장에서 본다면 나 한 번도 빠지지 않았는데 내 친구는 한 2번 빠졌는데 성적이 같아. 많이 열받죠. 교수님 같아도 열받을 텐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차별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실성이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 뭐냐면 정말 열심히 썼냐, 최선을 다했냐, 교수님 글씨만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글씨만 봐도 알 수 있을 정도의 내공이 교수님한테 있을까요, 없을까요? 무지하게 많이 있겠죠. 사실상 도사라고 보면 되겠죠. 여러분들 보지 않아도 여러분의 작품만 딱 봐도 너무 성실하게 열심히 썼다, 바로 티가 납니다. 그래서 한 글자 한 글자를 과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이 캘리그라피에 대해서 정성을 쏟겠다 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건 그 글씨에 다 써 있어요. 교수님, 저는 정성스럽게 썼습니다, 최선을 다해 썼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글씨가 말해준다니까요. 비대면 수업을 해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얼굴 보고 하면은 교수님이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해가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쫙 이야기를 끌어가는데, 이게 핸드폰 카메라를 보고 혼자서 막 떠드니까 이게 막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캘리그라피 쓰면서요, 캘리그라피만 막 하지 마세요. 중간에 음악도 듣고요, 음악도 듣고. 지금 교수님 되게 음악 좋아하거든요. 음악 좋아하는데 또 이렇게 이게 좀 홍초예요. 그래서 홍초도 좀 마셔가면서 그렇게 편안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수업이 청목 김상돈 교수님이 가르치는 캘리그라피 시간이다. 이런 시간을 공유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만 행복하면 안 돼. 교수님이 하는 거 봐봐요. 여러분도 가장 편한 자세에서 캘리그라피 수업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한 잔 마시고, 여름이라서 아주 덥네요. 자, 그 다음에 교수님 이제 찾아와야 되는데, 혹시 왜냐면은 교수님들을 뭐 상담하거나 또는, 왜냐면 학과들이 다 다양하잖아요. 교양과는. 그러니까 교양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우리 학교에 있는 모든 학과에 소속된 학생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때는 학교 오잖아요. 그럼 교수님 연구실을 찾아오는 학생들이 많아요. 왜냐면 교수님 이 글씨가 잘 안 써져요. 교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왜 이렇게 번지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마스크 쓰고, 교수님도 마스크 쓰고, 효행관이 어디냐? 대학 본관이죠. 체육관 바로 앞에 효행관 554호예요. 554호고, 그 다음에 교수님이 또 연락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교수님의 연락처를 써서 여기서 한번 찍어 드릴게요. 자, 교수님의 연락처는 이것도 캘리그로 쓰겠습니다.
임용구실이 바로 경민대학교 회행간 554호입니다. 그래서 554호 요거 잘 기억을 했다가 여러분이 학교 오실 때 얼른 오셔야 돼요. 예, 554호로 오시면 돼요. 그리고 전화번호 이거 꼭 여러분이 꼭 이 전화번호 기억을 해야 돼요. 010-8242-0720 010-8242-0720 자, 이 번호를 여러분들 학교 오기 전에 교수님한테 전화를 한번 주시거나 아니면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교수님과 소통을 하는데 여러분이 이 전화를 알고 있어야 돼요. 제 이름 뭔지 아시죠? 김상돈 교수입니다. 수강 신청할 때 봤죠? 예, 김상돈.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학교에 오시거나 또는 궁금한 사항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한다? 오프라인은 찾아오고 또는 유선상으로는 전화를 통해서 알거나 또는 클래스룸에서 여러분이 또 메모를 남기거나 아니 또 메일을 또 알리거나 뭐 이렇게 하는데 언제든지 교수님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은 막 열려 있어요. 그래서 교수님 저는 이렇게 해서 교수님하고 소통하고 싶어요. 오케이. 모든 걸 다 열어놓고 소통하는데 최선을 좀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캘리그라피 수업이 어쩌면 여러분들이 매주 과제를 할 상황이 돼요. 왜냐면 이 과제가 그 매주 올리는 그 과제가 모아서 여러분의 점수가 돼요. 그래서 기말고사와 중간고사 점수는 그렇게 비율이 높지가 않아요. 과제 점수가 높아요. 출석 점수가 20%. 몇 프로요? 20%. 그 다음에 기말고사하고 중간고사가 점수가 20%예요. 그러니까 10%씩이죠. 나머지 60%는 뭐냐? 60%는 여러분이 제출한 그 해당하는 주의 과제를 제 시간에 얼마큼 성실하게 냈느냐에 대한 체킹을 통해 가지고 냅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10점 만점으로 해갖고 여러분들 점수를 다 주거든요. 근데 성적은 상대평가잖아요. 상대평가입니다. 그래서 절대평가면 너무 좋은데 다 A플 주고 싶은데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평가다 보니까 여러분이 가장 잘한 사람이 100점을 시작해갖고 100점, 99점 쭉 내려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A 플러스가 몇 명 딱 정해져 있어요. 그 뭐냐면 여러분이 1점 차이로 A 플러스하고 B 플러스가 되는 경우도 가끔씩 있어요. 교수님이 웬만하면은 그냥 A 제로가 아니라 A 플러스로 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성적에 굉장히 관대하게 하고 싶어요. 근데 그 관대하게 하고 싶은 교수님의 이 욕망, 교수님의 그 배려, 이것에 여러분이 맞춰줘야 교수님이 관대하게 해주는데 과제를 안 내고 늦게 내고 누락하고 뭐 이러면서 교수님 저 관대하게 해주세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한번 교육부에서 감사가 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적 관리하는 데는 제 1번이 뭐냐? 출석을 잘하는 거예요. 일단 출석을 잘 못해가지고 지각 처리가 됐다. 점수가 누락이 돼버려요. 근데 전부 다 출석을 잘한 사람이 있는데 나는 지각을 하거나 결석했다. 성적이 확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그런 부분 제일 교수님이 안타깝게 생각을 해요. 성적은요, 여러분이 관리해야 될 제 1번이에요. 여러분이 아주 취업하잖아요. 취업을 하게 되면은 성적을 보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성적은 곧 여러분의 열정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열정의 결과물이 바로 성적이에요. 얼마나 신경을 안 쓰고 열정 없이 했다는 증거가 바로 낮은 학점이거든요. 그 낮은 학점을 보고 인사 담당자는 우리 회사 들어와서도 이 학생은 성적 C 플러스 받을 만큼의 또 일을 하겠지라고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캘리그라피 수업이라 이 교양 과목의 수업에서 여러분이 성적 관리에 잘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교수님이 너그럽게 여유롭게 그리고 인자하게 성적을 막 줄 수 있는 명분을 여러분이 누구한테 줘야 돼요? 교수님한테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실하게 그 다음에 제 날짜에 맞춰가지고 과제를 잘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이 쓰는 글씨에 대한 정성이 다 들어가야 돼요. 너무 어렵다. 쉬운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안 돼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게 뭔지 아세요? 교수님, 이 붓을 하는데 마음대로 안 돼요. 마음대로 안 되죠, 당연히.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건 뭐냐면요,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한번 배워놓으면은 여러분들이 쓴 글씨가 바로 뭐가 된다? 감동이 됩니다.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 엄청난 거죠. 자, 캘리그라피를 쓰게 되면 어떤 게 좋을까요? 자, 예를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가지고, 융합 소프트웨어 거다. 또 홈페이지 만드는 학과다. 이렇게 되면은, 홈페이지 만드는 타이틀 있잖아요? 타이틀을, 활자가 아니라, 캘리그로 쓰는 겁니다. 캘리그로. 또 아동보육과, 아동미술과, 유아교육과, 이런 데는 뭐냐? 캘리 쓸 게 넘쳤어요. 환경미화해야죠. 또 부모님한테 손편지 쓰죠. 아이들 이름표 다 달아줘야죠. 액자 만들라고 걸죠. 엄청 많죠. 너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습니까? 뷰티과도 페이스북, 뭐예요? 페이스 페인팅이라 그러죠? 거기도 사랑합니다 하고 하트 그리려고 사랑합니다 글씨를 캘리로 쓸 수 있잖아요. 네일 아트 작은 글씨도 쓸 수 있어요. 여기다가. 또 하나 뭐냐? 누구든지 선물이 될 수 있는 것들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면은 그건 부러움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수많은 교양 과목 중에서 캘리를 선택한 이유가 아닌가. 그래서 캘리가 그래서 강점입니다. 강점. 그래서 캘리그라피는 여러분들이 1학기 동안 딱 배우고 난 다음에, 한 학기 동안 배우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후에는 캘리를 배운 것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있겠죠. 그때 활용하면서 막히거나 활용에 대한 여러 가지의 자문이나 이런 거 있으면 언제든지 어떻게 해요? 언제든지 여기 오시면 돼요. 여기 오시거나 전화하시면 돼요.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이 이런 게 있어요. 이 붓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이 붓이란 놈은 말이에요, 먹물을 얼마큼 묻은 거에 따라서 종이가 흡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선이 완전히 틀려져요. 그거를 교수님이 한번 시범을 보일 건데, 그 전에 여러분들이 처음에 교수님 평소 제가 쓰는 습관으로 글씨를 한번 써서 한번 올려주세요. 그럼 어떤 내용을 쓸 것이냐 하면은, 도전, 도전, 그리고 콤마 찍고 세상에서 가장 큰 설레임이라는 글씨예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도전, 세상에서 가장 큰 설레임이라는 글씨를 여러분의 필기 습관대로 써서 클래스룸에다 올려줘야 돼요. 그러면 이 학생의 필기 습관이 뭐구나, 어떻구나, 흘려 쓰는구나, 자유롭게 쓰는구나, 또박또박 쓰는구나, 귀엽게 쓰는구나, 이런 특성을 좀 파악을 하는데 교수님 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수업을 하는 데에 기초 자료로 쓰고요. 그 부분은 성적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클래스룸에다가 교수님이 거기다 공지사항에다 써놓으면 그걸 보고 여러분이 노트나든가 또 신문지에다 써서요, 사진을 찍어요. 사진 찍은 거 가지고 파일을 올리면은 제가 볼 수 있게 해놨어요. 그럼 밑에다가 제가 PD백을 다 써요. 글씨 예쁘다, 잘 쓴다, 기대가 된다, 여러 개 쓰겠죠. 이렇게 첫 여러분과 교수님의 소통은 그렇게 이어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처음에 할 때는 이 붓에 대한 것을 되게 힘들어해요. 펜 틀리거든요. 잠깐 제가요, 펜을 한번 갖고 와 볼게요. 자, 펜을 한번 갖고 올 테니까 잠깐만 기다리세요. 펜 갖고 왔어요. 여러분들 이제 보통 이제 펜으로 많이 쓰는 거, 이런 여러 가지 작품들을 많이 봤죠. 근데 펜은 특성이 뭐냐? 펜은 굵기 조절이 안 돼요. 굵기 조절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굵기 조절에 대한 거를 펜을 한번 써보고 붓으로 한번 써볼게요. 차이를 한번 아셔야 돼요. 교수님 펜으로 한번 써볼게요. 자, 이런 펜은 제노라는 중간품 펜이에요. 그래서 행복한 당신이라는 걸 한번 써볼게요. 자, 번지죠?
자, 행복한 당신이라고 써있어요. 그죠? 자, 요거는 펜은 요런 특성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더 두꺼운 펜을 한번 써볼게요. 더 두꺼운 펜. 두껍죠? 네, 더 두꺼운 펜을 좀 크게 써볼까요? 자, 행복한 당신. 뭐 약간 두꺼워졌어요. 일반적인 펜은 얇은 것도 오고 두꺼운 게 있어요. 두꺼운 것으로 볼게요. 자, 행복한 당신. 자, 얇은 거로 해볼게요. 자, 어떻습니까? 변화가 약간 느껴지나요? 자, 이게 펜이에요. 자, 그럼 붓으로 한번 써볼게요. 붓으로 쓰게 되면은 뭐가 틀린지. 자, 어떻습니까? 자, 이게 펜하고 붓의 차이예요.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요 행복한 당신과 요 행복한 당신은 붓의 이 붓펜의 굵기가 약간 틀린 거예요. 자, 요거는 그냥 일반적인 펜이죠. 일반적인 여러분이 쓰고 있는 사인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선의 굵기가 다 같아요. 그죠? 얇은 건 더 같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쓴다고 해갖고 나쁘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조형미가 없어져요. 근데 붓을 쓰게 되면요, 똑같은 한 붓인데, 자, 두껍죠? 얇죠? 중간 붓 나오죠? 그 다음에 선들이 다양하게 나오죠? 어떻습니까? 훨씬 더 임팩트하게 비교가 되죠? 비교가. 그래서 붓으로 쓰는 글씨를 여러분이 배우는 겁니다. 붓으로 쓴다면 이 펜으로 쓰는 거는요, 속된 말로 껌이라고 합니다. 껌. 너무 쉽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배우면 이걸 못 써요. 그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걸 배우기 위해서 우린 뭘 하냐? 제일 처음에 하는 거는요, 바로 선연습이에요. 이 선연습은 이렇게 하기 위해서 교수님이 선연습을 먼저 한번 샘플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선연습 되게 어려워요. 근데 이런 연습지를 우리가 이제 공동 구매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런 종이를 가지고 다 해야 되는데 이게 공동 구매 안 하고 각자 쓰다 보니까 뭐 각기 다 다른 종이가 나와요. 예? 자, 선연습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붓을 가지고 5개의 단계를 내는 거예요. 자, 교수님이 가장 얇은 선을 한번 내볼게요. 여기 선들이 있어요. 선을 따라서 쭉 거는데 잘 보세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얇게 나오죠. 얇게. 이게 이제 1단계라 그래요. 요 붓 가지고 낼 수 있는 여러 손 중에서의 요게 이제 1단계라고 합니다. 이게 1단계. 1단계 선이다. 1단계. 자, 2단계는 요거보다 약간 두껍게 하겠죠. 그래서 누르는 정도가 이 정도. 고르게 나오죠? 예.
되자마자 눌러야 돼. 이렇게 되자마자 눌러야 돼. 자, 교수님은 되게 쉬워 보이는데 여러분이 막상 하면은 어떻게 되냐? 우둘툴툴하게 돼요. 우둘툴툴하게. 왜? 속도 때문에. 되자마자 바로 일정한 속도로 가져야 돼. 이렇게 되자마자 바로 이렇게 일정한 속도로 가져야 된다. 이렇게 요게 몇 단계예요? 요게 이제 2단계다. 2단계. 3단계는 요거보다 두꺼워야겠죠? 네, 요거보다 두껍게. 자, 이렇게 두껍게 3단계. 다시 되자마자 살 누르는데, 누를 때 이렇게 눌러야지. 이렇게 누르면 안 돼요. 이렇게 이 폭대로 이렇게 쭉 누르면은 이 폭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는 여기서 이만큼이니까 누르는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두껍게 나올 수 있죠. 자, 그러면은 3단계를 한번 더 해볼게요. 3단계를 자, 되자마자 이렇게 되자마자 여기 3단계. 몇 단계요? 이게 자, 3단계다. 자, 4단계는 자, 4단계 한번 해볼게요. 4단계 요거보다 더 두꺼워야겠죠? 요거 한 2배 정도 될 수 있게. 자, 이렇게 요게 되는데 이렇게. 자, 4단계는 요 정도. 요 정도로 4단계로 갑니다. 이게 4단계다. 이게 4단계. 2배 정도 되죠? 네. 이게 몇 단계? 네, 4단계. 5단계는 이 붓이 낼 수 있는 가장 굵은 선을 낼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죠? 네. 자, 이렇게 냈어요. 아유, 이 붓 보세요. 붓 폭 오고 갔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쫙 내는 겁니다. 이렇게 두껍게. 이게 바로 5단계입니다. 5단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볼까요? 쭉 보면은 선의 변화가 이렇게 있죠. 네. 요게 이제 붓이 낼 수 있는 선의 단계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교수님이 이렇게 선 연습하는 거 이렇게 봤죠? 아마 교재에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붓의 이 선 가지고요, 거의 2배씩 늘어나요. 2배씩 늘어나는데, 이렇게 5단계의 선들이 이렇게 고르게 표현하는 것이 캘리그라피, 특히 청목 캘리그라피를 쓰는데 가장 중요한 첫 걸음입니다. 무슨 걸음이에요? 첫 걸음이에요. 그게 되게 중요해요. 이 연습을 되게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연습을 가장 얇은 서부터 해갖고 쫙 한번 여러분들이 반복 연습을 하지 않으면은 이 붓보고 친해지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이렇게 5단계 썼어요. 5단계 썼는데 5단계가 대체 그럼 캘리그라피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한번 마지막으로 또 교수님부터 보여줄게요. 자, 꽃보다 아름다운 당신. 요 교수님이 쓰는데 요 글씨를 다 들어갈 수 있게 한번 해볼게요. 5단계가 어떻게 표현되는지. 잘 썼어요, 그죠? 자, 선들이, 자, 요 선, 그쵸? 자, 요 선, 그 다음에 요 얇은 선들, 이게 1단계죠?
1단계예요. 이게 1단계, 그죠? 1단계. 요게 2단계. 예? 요게 3단계. 요게 요 두께, 요게 4단계 정도 되겠죠. 그죠? 요게 5단계 되겠죠. 예? 예, 이렇게 번졌죠? 예. 이게 이 먹물은요, 이 번짐 효과도 되게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요렇게 이 당자만 봐더라도요, 5단계. 요게 몇 단계예요? 지금 보시게 되면 요게 3단계. 그쵸? 예, 여기 2단계. 다 나오죠? 예.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4단계. 4단계. 요 4단계. 이렇게 단계가 다 들어가게끔 해줘야 글씨가 예쁘게 나와요. 이게 뭐냐? 조형미거든요. 이 교수님 이걸 왜 썼냐? 왜 썼냐 하면 바로 이런 선연습이 돼야 이게 나와요. 붓 하나 가지고 이 번짐 효과 있어요. 번짐은 먹물이 보세요. 먹물 효과가 먹물이 많이 먹었어요. 그러면 이 번짐을 효과 보세요. 자, 번져가죠? 자, 번져가죠. 보입니까? 가깝게 좀 찍어주실래요? 예, 막 번지죠? 예, 번져갑니다, 이게. 이 번짐 효과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빨리 해봐요, 빨리. 자, 어떻습니까? 이 종이가 이 먹물을 미쳐 먹기도 전에 휙 지나가니까 이게 날렵한 손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 이게 바로 속도감이거든요, 속도감. 속도가 어떻습니까? 속도가 낮으면 이게 번져져요. 속도가 높으면 이렇게 날렵한 선이 나오는 겁니다. 날렵한 선이. 뭐냐? 붓의 성질을 잘 알아야 돼요. 붓의 성질. 그러려면은 여러분이 먹물을 보세요. 자, 여기 먹물 한번 묻혀볼게요. 자, 먹물 묻혔어요. 그럼 요 끝에서 먹물 이렇게 빼줘야 돼요. 이렇게 빼줘야 되는데, 자, 이렇게 쭉 빼줘요. 쭉 빠지죠? 이렇게 많이 빼는 이유는 이렇게 1단계를 쓰기 위해서는 먹물이 번지지 않게 최대한 빼서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지 않으면 1단계 나오잖아요. 왜? 지나가자마자 1단계를 하는데 머물렀어요. 이미 번져버려요. 이미 번져버렸잖아요. 이렇게요. 그리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런 소리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쭉 충분히 뺀 다음에 날렵하게 이렇게 손이 나와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이 끝선이 이렇게 날리면 안 돼요. 이렇게 날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끝에 머무르게. 선들이 보면은 다 머무르죠? 끝에 머무르는 거 보세요. 다 머무르죠? 이게 지금 붓글씨는 당신을 쓸 때 이렇게 쓰겠죠? 아, 이건 킬리죠? 예.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다. 그죠? 이렇게 쓰겠죠. 요렇게 삐짐 효과, 이렇게 이게 날리는 거, 붓에 날리는 효과는 캘리ography는 해당이 안 된다. 항상 캘리그라피는 막 끝이 이렇게 몽우리가 젖어야 돼요. 몽우리 젖었죠? 몽우리 젖었잖아요. 다. 그래야지 글씨가 아름답게 딱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붓이 먹물과 종이와 이 세 개. 자, 붓, 종이, 먹물. 이 세 개는요, 삼총사예요. 이 세 개가 서로를 잘 알아야 돼요. 이 세 친구인데, 이 친구가 핵심이에요, 핵심. 다시 말해서, 붓이 먹물하고 얼마큼 친하냐에 따라서 종이가 그걸 받아줘요. 그래서 여러분과 종이와 먹물을 서로의 성질을 잘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 다 이 성질을 잘 익혀야 이 정확하게 켈리의 아름다움을 표시를 할 수 있어요. 자, 오늘 첫 시간이잖아요. 첫 시간인데 오리엔테이션도 했고 정말 여러분 이거 꽃보다 아름다운 당신이 뭐냐면 당신은 여러분이에요. 예?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젊음 자체가 아름다운 건데 거기에 열정만 더하면 여러분 더 아름답겠죠. 오늘 캘리그라피의 오리엔테이션이죠. 일종의 과목 오리엔테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캘리그라피가 뭐라 그랬어요. 한 번만 더 반복하면 아름다운 글씨고 멋글씨예요. 근데 멋글씨를 개성을 입혀가지고 더 아름답게 만드는 이 수업이 바로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캘리그라피 수업이에요. 교수님은 청모 캘리그라피라는 것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자, 도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설레임. 요걸 여러분이 필기체로, 필기 습관대로 자유롭게 써서 올리는 거 교수님이 자세하게도 설명을 할 거예요. 요거 꼭 하셔야 되고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정말 여러분이 캘리그라피에 대한 도전이에요. 근데 이 설레임을 가지고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교수님이 여러분한테 바라고 싶은 말이고, 자세한 내용은 교수님이 거기다 또 잘 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공동 구매에 대한 부분도 자세하게 교수님이 쓸 테니까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공동 구매를 참여하겠다 의사표시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의사표시와를 여러분이 총 합계를 내가지고 교수님 주문을 해가지고 연구실에서 비치해 놓으면은 여러분이 첫 주 아니면 둘째 주는 학교에 한 번씩 오셔야 되거든요. 그때 교수님 연구실에서 찾아가는 걸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씀 아시겠죠? 안 그러면 교수님 저는 그냥 알아서 살게요.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보통 사보면은 문방구에서 붓도 이상한 붓을 사갖고 있고요. 글씨가 안 돼요. 막 그래요. 싸구려 붓을 사니까. 그래서 전문가용으로 사야 되는데 전부 다만 산다 그러면 이 적은 금액인데 굉장히 여러분들한테는 또 시간 낭비일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잘못된 죄를 통해 가지고요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어 가지고 교수님이 그 부분을 화방하고 연결을 해 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할까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첫 만남을 교수님 굉장히 행복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수님 연구실도 알았고 전화번호도 알았고 이제는 교수님과 소통하는데 여러분이 더 적극적으로 교수님과 사랑하는 사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